As the year 2023 draws to a close, its final hours are ticking away behind me. In the second part of Reflections on 2023, we examine the four major areas that frequently made headlines this year: AI, security, economy, and culture. With experts in the respective fields, we sit down and discuss the major issues and the 2024 outlook. Reflections on 2023 Part 2 begins now. Just 2 months after its launch in November last year, ChatGPT attracted over 100 million users and brought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to global attention. We bring in Dr. Lee Seung-hwan from the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to discuss the present and future of AI.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2023년은 AI의 광풍의 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AI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정말 광풍이 맞죠. 예, 2달 만에 1억 명의 가입자를 모으고 지금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92%가 지금 챗GPT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1년 만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016년도에 보면은 알파고가 등장을 했을 때 사람한테 바둑 이기니까 너무 놀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얘가 바둑만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갔는데, 이번에는 만난 우리가 초거대 인공지능은 바둑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다 지금 대체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이제 뭐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가상 공간도 만들고 전 산업에 거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주변만 봐도 그 챗GPT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쓰기가 더 편하고 자연스러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인공지능하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제 얘가 인공지능이다라는 걸 금방 알았는데,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헷갈릴 만큼, 그걸 흔히 말하는 게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네. 그런 테스트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특이점이 온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AI를 인쇄술 이후 최대 지적 혁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AI의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로 이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생산성이 한 7%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자료를 보니까 2032년도에 1조 3천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야별로 굉장히 다양한 또 인공지능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직접 챗GPT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2023년 AI와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인가? 그런데 답변이 윤리와 투명성으로 나왔는데, 박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굉장히 잘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올해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너무 빠르게 진화했다는 거고,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 기술이 너무 빨라지니까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쓸 것인가, 투명하게 쓸 것인가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기존에 없던 서밋들이 열리게 됐죠. 그래서 AI 세이프티 서밋이라고 하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전 세계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쓸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매년 이러한 이슈들을 앞으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안전과 투명성이 중요한 이슈라는 뜻이죠. 네. 최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의 대중화에 대해서 직업 및 일자리 축소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려해야 될 수준일까요? 사실은 직장인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이슈고, 저도 사실은 일자리를 대체당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우려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됐죠. 네. 헐리우드에서는 이미 이제 작가들이 인공지능을 쓰지 말라고 파업을 하기도 하고, 작가뿐만이 아니라 배우들도 이제, 왜냐면 인공지능이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역할을 대체하게 되니까요. 배우들도 또 파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한 은행에서 이제 AS 센터의 직원들을 대량 해고를 했다가 이제 좀 이슈가 생기니까 다시 고용을 승계한 일들이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단순히 올 한 해만 생기는 일들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동시에 이제 일자리 대체의 문제가 생기지만은 생겨나는 일자리도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작가협회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글을 쓰니까 반대를 하지만은 또 반대의 경우에 전혀 한 번도 글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출판을 한다거나 뭐 혼자서 과거에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또 창작의 활동들이 생기거든요.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생기는 이제 대체와 신규 일자리에 대한 변화들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혁신을 넘어서 파괴적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인공지능을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내 일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결합을 할 것인가,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과 잘 쓰지 않는 사람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이 물론 이제 일자리를 가져가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못 쓰는 사람 일을 또 대체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역량들을 리터러시를 조금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굉장히 제도적인 보완들이나 정책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직을 해준다거나 이런 네.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는 정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기억이 될 만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빠른 기술의 진화를 경험을 했던 시기였고 말 그대로 광풍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이런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각 산업별로 지금 자신들만의 GPT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GPT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기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그걸 온 디바이스 AI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휴대폰, 노트북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무 속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고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경험했던 GPT처럼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제 원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변화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입니다. I remember being quite startled and taken aback until I got the text message 20 minutes later that it was a false alarm. Apparently,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ommunication and interpretation between the Seoul city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over North Korea's satellite launch. Among various security issues that made headlines this year, we'll look at North Korea's ever-advancing military capabilities and technology with Dr. Cho Bi-yeon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So, Dr. Cho Bi-yeon,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Thank you. Good to be here. Up on the screen here is the Seohae satellite launching station. Securit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escalating every day. So Dr. Jo, among the various moves made by North Korea this year, which one should we pay the most attention to? We should pay definitely attention to North Korea's recent military satellite launch. This is their first spy satellite in the orbit, and this is a critical change in the sense that North Korea's military weaknesses has been always in the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the ISR capabilities. Now, with North Korea's satellite in the orbit, this means that North Korea is now able to see into the Korean peninsula around the region. So this is a critical development. So this is North's first satellite launch, but South Korea also launched its first satellite on December 2nd. This year. So with the respective launches, the two Koreas have now officially entered the space race. We touched upon the North Korean satellites' capabilities a little bit. How can we compar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capabilities of their respective satellites? Yes, South Korea has been developing its own military spy satellites under the title of 425 project. 425 stands for in Korean 사2오. In technical terms, we are way forefront than North Korea's satellite because our this time EO satellite has resolution of 30 centimeters. 30 centimeters is about the size of individual figure. We can recognize the face, which means that South Korea has now the capability to do a surgical strike upon key individual figures if decided.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satellite has resolution of 3 meters, which is about the size of a small room. So North Korea wouldn't have that kind of capability. So that's a big difference. But I should say we should never underestimate North Korea's satellite, because 3 meters is good enough if North Korea decides to launch its operational plans against ROK or USFK bases in Korea. It is even enough if North Korea considers using it against fixed civilian infrastructures like nuclear power plants. So this is an important change. So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esolution, but still destructive nonetheless. All right. Now, after the North Spy satellite launch, Seoul's accelerating its measures against Pyongyang'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Seoul's also strengthening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after the Camp David Trilateral Summit back in August. So, Dr. Jo, this three-wa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what significance does it have when it comes to retain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growing concerns that strengthening of South Korea-US-Japan relations may be feeding into a creation of a bloc among North Korea, Russia, and China. But my take is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South Korea-US-Japan relations comes from North Korea's illegal and consistent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not the other way around. Taking back to last year, North Korea announced its new nuclear law, legitimizing its preemptive and automatic use of its nuclear weapons, very offensive nuclear doctrine. So with the leadership change in Washington and Seoul last year, since then we have been trying to work with Kishida administration to really revamp the trilateral relations. Bilaterally, we had the historic Washington Declaration. Trilaterally, we had the Camp David Summit. So this is a response to North Korea's activities. I think more cooperation will be needed because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China continues to be a weakest link in the three groups. So in order to prevent China really engaging into creation of a kind of a bloc of their own, we have to work trilaterally to institutionalize our efforts so that we impose the costs of military, economic, political costs so that we prevent China joining these kind of activities. It will not be an easy year. I would expect to see a continuity of the current tit-for-tat cycle between South Korea-US relations deepening and also deepening of US-South Korea-Japan relations while North Korea responds with provocations and continued nuclear program. And also South Korea-US-Japan relations while North Korea responds with provocations and continued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s. So in that regard, I would also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 conducting its 7th nuclear test, more drone provocations, and more missile fires next year. Nevertheless, given that next year marks the 2nd anniversary of the historic Washington Declaration and also 2nd year of Yoon Suk-yeol government, I would expect to see continuity of the North Korea policy and the North Korea-South Korea relations. Red flags have been raised across all categorie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this year. For more, we invite Professor Kim Kwang-seok from the Institute for Korean Economy and Industry.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미국과의 금리 차이, 인플레이션 등 아직 풀어야 될 과제가 많은데요. 네. 교수님께서 2023 우리 경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 고물가, 고금리, 또 저성장.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도 힘든데 저성장이 같이 맞물린 거죠. 저성장이라는 또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그런 경제를 지나고 있다 보니까 2023년 경제 참 어려웠다 이렇게 회고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회고해 주셨는데요. 반면에 희소식도 있었죠. 우리나라 경제를 바치고 있는 수출이 지난달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도 작년 8월 이후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년여 만에 수출 마이너스 행진을 종지부를 찍고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며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수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런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를 긍정적으로만 그리기는 좀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대외 거래라는 관점에서 세계 경제를 굉장히 어지럽힐 이슈가 있죠. 바로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에다 두고 있으면 미중 패권 전쟁이 좀 격화되는 양상을 많이 보이거든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미중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은 조금 더 불확실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회복됐으니 이 회복세를 계속 이어나가 보자 하는 의지로서 24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력 수출 대상국이 중국과 미국인데 중국과의 무역 관계 개선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대중 무역 수지는 7억 3천만 달러 적자를 내서 올해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수지 적자가 확실시됐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된 원인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 그리고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결과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만큼 중국으로부터의 다양한 원자재든 부품이든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줄어들고 그것이 대중국 무역 적자 기조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굉장히 강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납니다. 이른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조하지 않고 또 이 기업들을 다른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중국 수출 규모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구조적으로 플러스로 회복되는 양상으로 계속 전개될 것이다 라고 안도하기는 힘든 모습이다 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2024년 경제는 2023년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024년 경제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약한 고리들, 위협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기회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 위험 요인을 잘 우회하고 또 기회 요인이 있다면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된 날을 만든다면 또 어려운 경제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The number one K content that foreigners spent money on this year was concerts. No matter where you are in the world, it's not hard to come across music from K-pop idols or TV dramas starring K actors. To discuss K content that's enjoying ever higher heights, we have with us Mr. Chung Dok-hyun, a renowned cultural critic. 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 침체기였던 수출 부분에서도 타격을 입지 않은 산업이 바로 콘텐츠 산업인데요. 그 예로 관세청이 밝힌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음반 수출액은 2억 4천만 달러로 작년 한일 수출액인 2억 3천만 달러를 웃돌아
연간 기준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K 콘텐츠가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수 중심으로 우리가 산업이 발전해 온 게 아니라 늘 이제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K 콘텐츠가 계속 뭔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응축돼 있던 그런 어떤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좀 이렇게 폭발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마침 OTT 같은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 다음에 콘텐츠 소비 방식도 OTT 방향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다 옮겨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 콘텐츠가 딱 보이게 된 거고 그렇게 보이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잠재력이 계속 있었다. 외국 분들이 보면 K 콘텐츠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우리도 익숙한 장르인데 저건 좀비 장르잖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이게 좀비 장르긴 하지만 조선시대라는 특이한 배경을 갖고 있어. 막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콘텐츠가 원하는 부분들을 K 콘텐츠가 전면에서 딱 때려준 부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효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연, 팬미팅, 드라마 촬영지 방문 등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외국인의 한국 방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거의 뭐 지금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왜 방문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드라마를 얘기하고 또 K-팝을 얘기하고 영화를 얘기하는 이런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적인 예로 이 오징어 게임이 엄청나게 지금 글로벌 히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희한한 풍경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쌍문동에 가면 조그만한 무슨 편의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그 편의점이 그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살짝 됐던 공간이거든요. 그 장면 때문에 외국 분들이 거길 찾아가요. 콘텐츠가 가진 막강한 힘이라는 거죠. 그때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장소야. 거기서 나도 똑같이 뭐 소주 한 잔 먹어볼래. 뭐 이런 느낌의 여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흔히 얘기해서 콘텐츠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K 콘텐츠가 이게 굉장히 지금 떠오르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이 이 콘텐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의 한국 방문에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K 콘텐츠가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이렇게 K 콘텐츠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한국 콘텐츠를 이제 해외에 좀 알리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좀 실속을 차려야 되는 단계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계약 상황에서부터 좀 더 실속 있게 만들어서 IP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달라지는 환경에 좀 적응하려면 과거처럼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투자를 해서 뭔가 이게 될 만한 작품이다라는 것들을 좀 뽑아내서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도 이제 좀 실속 있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콘텐츠를 접근을 해야 결국 K 콘텐츠도 이게 선순환돼야지 계속 지속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한 만큼 이게 벌어들이고 해야 또 투자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콘텐츠를 얘기를 하면서 실속을 따지는 건 결국은 IP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IP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한국 기업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IP 문제는 얼마나 우리가 투자 여건이 되는가 여기에 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역할에서는 아마 이렇게 중소기획사지만 괜찮은 콘텐츠에 포텐셜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어떻게 하면 잘 끄집어내서 이 작품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작품들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제작비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간다면 IP를 좀 상대적으로 많이 과거보다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죠. 저는 2024년 전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해가 사실은 K 콘텐츠에는 상당히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고 위기 상황들도 많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뭔가 누적이 되면서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힘들도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걸 좀 뛰어넘는 K 콘텐츠가 조금은 좀 내실 있고 또 그 안에 알맹이가 꽉 찬 그런 콘텐츠들로 좀 결실을 좀 맺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합니다. We've reviewed the key issues of 2023 and ventured predictions for what lies ahead in 2024. Despite the volatile backdrop of 2023, South Korea still demonstrated its enduring strength and resilience. We'll keep sending our support for South Korea, a nation that will gladly take on new challenges and reach new heights in 2024. Once again, thank you for joining us and Happy New Year.